네, 매일 다양한 주제로 넓고 깊은 경제적 시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칩마스터의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뵙는데 칩마스터라는 코너로 또 함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들어볼까요, 본부장님? 10만 전자 넘어서 11층 뚫을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10만 전자,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살짝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매크로적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파월 의장이 이 물가 하락세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월 달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금리 인하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됐어요. 네. 이젠 고용을 신경 쓴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잘못 버티다가는 고용에 영향을 줘서 전체적인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는 잡혀가고 있는데 고용을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는 빨리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 발언을 그저께 상원하원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에서 하루 생각하다가 이거 봐라. 그럼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네.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한국에도 당연히 좋죠. 물론 오늘 금통위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한국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까지 바라는 건 좀 무리였던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 번 9월에 하고 아마 12월에 한 번 더 한다라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네. 10명에 7명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 주식시장이 특별한 국내 내부적인 악재가 없다면은 여간해서 이제는 하락으로 반전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AI 호황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AI가 뭐 고점을 찍었다, 버블이다, 또 그 반대로는 버블이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AI 열풍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주도 섹터에 좀 변하다라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주도 섹터의 변화. 일단은 AI 그러니까 AI 버블은 아니어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데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혹시 잘못하면 버블이냐라고 할 때 판단 근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과거의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는 거는 뭐 빨리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PER은 한 60배 정도 갔을 때 고점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뭐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이 한 40배 정도 갔을 때가 140달러이기 때문에 아직 거리가 있죠. 그런데 아직 거리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안심 못하는가 하면은 과거에는요 경쟁 요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전개되면은 새로운 시장이 확인되면서 그냥 쭉쭉쭉쭉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가 아무리 잘 가더라도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AMD가 있고 또는 또 학습 추론 다음에 온 디바이스로 가면은 엔비디아가 계속 경쟁이 우위를 독점을 할까 여기에 대한 의문도 있고 무슨 얘기냐 좀 질적으로 봤을 때 이제 독점에 대한 지속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게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PER이 60배 안 가고도 고점 논란이 나올 수 있죠. 따라서 40배 고점 논란은 과거 대비에는 낮은 거지만은 그러한 과거랑 다른 경쟁 구도에 대한 걱정. 금리 변동성의 예측이 어려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변동성은 이제 금리 인하로 자리를 잡았으니까 네. 경쟁 구도에 대한 걱정이 아직 조금 남아 있어 가지고 일부 많이 올라간 AI 우리 특수라는 주식 말고도 좀 그거를 옆으로 좀 다른 주식으로도 좀 확대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장은 엔비디아가 쉬면은 마치 엔비디아 사자라면은 사자 아닌 것들이 조금 올라가고 다시 돌아보니까 역시 사자는 잠자고 있었지 죽지 않았어. 사자 다시 올라가고 이런 패턴으로 당분간은 상승을 위한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갈 것 같아요. 금리가 잡혔기 때문에. 그리고 버블은 PER이 한 40, 50배 이상 가거나 경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 때 보니까 올해 한 가을까지는 크게 큰 요동이 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이었죠. 삼성전자가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었습니다. 또 최근에 발표했던 2분기 잠정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올려자고 있습니다만 오늘 주가 흐름 보더라도요, 본부장님. 장 초반에 상승했다가 지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또 달리고 있잖아요. 네네. 네. 일단 언팩은 별 관련이 없습니다. 주가에는요. 우리는 언팩이 뭐 쓸모없는 행사를 했다 이런 책임은 전혀 아니고요. 네. 했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주가를 드라이브할 때
우리 그 휴대폰에서 새로운 게 별로 없는 거죠. S24가 나올 때 AI를 채택했다 그래서 관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잘 네네. 팔리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대비했을 때 뭐 폴더블 폰이라는 것이 위상이라는 것이 엄청난 임팩트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 손에 들어가려면 24일 정도 돼야지 손에 들어가거든요. 아직 써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는 좀 밀어놓고요. 주가 드라이버는 반도체이고 그리고 이제는 파운드리인데 파운드리도 특별한 얘기가 없고 결국은 실적 갖고 가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이상할까?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그리고 미국장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는 별로 많이 오르진 않잖아요. 미국이 만약에 성큼성큼 간다면 우리는 살금살금도 못해서 약간 아슬아슬하게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빠지고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거는 심플합니다. 삼성전자 파업 때문에 센티가 안 좋아서 그런 거고요. 하이닉스는 그거 수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바로 직관적으로 가질 수 있죠. 그게 네. 정당한 걸 떠나서 그런 것 때문에 센티가 오전에 초반과 지금하고 다른 영향에서는 그것이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이 엔비디아 HBM 퀄 테스트를 두고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이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퀄 테스트에 통과를 한다면 하이닉스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그렇죠. 된다면 네. 또 어떤 변동이 생길까요? 일단 들어오면은 네.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면은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HBM 중에서 어드밴스드 최첨단의 HBM3E가 안 됐을 뿐이지 네. 옛날 버전은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BM 전체 시장에서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마켓쉐어는 삼성전자 30-40%, 하이닉스 한 5-6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HBM3E 엔비디아 향이 콜이 안 된 건데 콜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그날은 하이닉스가 빠질 겁니다. 누가 경쟁자가 들어오는 게 확인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 물량이 5대5로 양분될 것이냐, 7대3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년도 중반 유리 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는 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들어온다 해서 하이닉스의 펀더멘털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네. 하지만 주가적으로는 그게 확인되면은 그 단기적인 센티먼트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삼성전자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삼성전자 같은 목표 주가라 하더라도 내년도에 PER 배수를 더 높이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금 헤매고 있는 목표 주가가 조금 네.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지는 거고 하이닉스는 뭐 20만 원 후반, 30만 원 목표 주가 많이 오는데 거기에 좀 걸림돌까지는 아니더라도 속도를 둔화시키는 역할로서 작용할 가능성은 잔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을 좀 받고 있는데 미래님께서 반도체 소부장은 도대체 왜 못 가는 걸까요? 네.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고 네, 있어요. 소부장 네. 여러 가지 있는데요. 소재주나 이런 부품주는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동률을 충분히 높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9월 달에 감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가동률이 지금 100%가 아니에요. D램은 뭐 80% 안짝이고 낸드는 60, 70%예요. 그러면 그만큼 빨리 가동을 올리지 않고 네.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소재주가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안 좋거나 예상보다는 못하는. 그래서 주가가 못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HBM 관련되는 뭐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나 뭐 흡스포 여러 가지 HPSP 대장주가 있는데 각각 얘기가 달라요. 이오테크는 다른데 한미반도체는 18만 원이 PER 40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부담이 가는 거예요. 다만 엊그저께 한미반도체에서 내년도에 대한 자신감을 전망을 높였고요. 애널리스트도 높였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는 부담이 조금 과거보다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못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한번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진 측면이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는 대장주는 맞는데 올해 기준은 안 쌉니다. 내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3분기, 4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오테크닉스는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좀 디스코라든지 일본 업체를 제끼고 들어가는 새로운 모멘텀을 찾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내년을 땡기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데 내년을 땡기기에는 지금 8월이, 7월이 조금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최근에 20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최근 좋은 소식 때문에 20만 원 안착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꾸준히 갖고 계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HPSP는 역시 실적이 안 좋아서 4만 원 초반까지 내려가는데 다시 올라오는 거는 이제는 이거는
펀더멘털적으로 내년도를 기대하면은 그래도 한 4만 원 중반은 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안정화된 것 같아요. 나머지 소부장 조그만 거는 네. 리포트가 나오는 순간 그날은 따라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 주가에 많이 반영이 80% 녹아있기 때문에 리포트에 그렇게 나왔을 때 그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참으시고 목표에 한 30%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반락이 있을 때 다시 들어가되 종목은 5개 이내로 압축하시는 걸 필요하다. 10개, 15개가 다 올라간다. 그러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마 9만 원, 25만 원 안착하고 나서 8월 달 이후에 아마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시면은 낭패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물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오늘은요 김장열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